네, 오늘은 성공한 제자와 간단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해주세요. 잠시만. 크게 얘기해줘, 크게.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까지는 좋은데,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름을 여기서 붙여보니까 크게, 그냥 자신있게 경기장에서처럼 얘기를 해줘. 경기장에서 말하라고. 경기장에서 화났을 때 괜찮았어. 하나, 둘, 셋.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기조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오늘은 레슨이 아닌 제가 아끼는 제자와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호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하자. 저는 고려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된 고려대 투수 박상호입니다. 야구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일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랑 2009년 WBC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시작하긴 했는데 원래 더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에서 뛰다가 팔이 부러졌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쪽 팔이요? 오른쪽 손목 밑에 쪽이 부러져가지고 심하게? 네, 수술할 뻔했을 정도로 부러졌어요. 수술은 안 했었고 네. 다행이네요. 아니, 수술했었으면 지금의 석상호가 됐을까? 네. 학창 시절에 메탈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아무래도 대학교 4학년 때 최대한 운동장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 게 큰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 다른 거는 그냥 좋은 생각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메탈 관리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옮겼었는데 옮겼던 이유는? 아무래도 전에 있던 고등학교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만큼 기량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옮긴 학년은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경쟁했던 선수 중에 지금 현재 프로야구를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일단 KT 위즈 손동현 선수 또 지금은 그만뒀지만 롯데 직원된 강민성 선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옮겼잖아 지금 다른 고등학교로. 거기서는 어떻게 결과가 괜찮았어? 거기서 그래도 기회도 많이 받고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또 고려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프로를 못 가도 고대는 가야 되니까 잘 간 거네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잘 된 거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에 직행을 못하고 고대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심정? 드래프트 끝나고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가서 잘해서 프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대학교 실기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그때는 우리 청소년 대표 할 때 2차 드래프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못 봤던 선수들의 마음과 봤던 선수들의 마음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대표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왔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제 거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봤던 선수들의 마음이 좀 우리가 옆에서 보기도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프로로 간 친구들도 있었지. 내가 진짜 제일 궁금한 거 나는 이제 지도자 입장으로서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고 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라는 학생 신분에서 가장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초중고 애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기본기를 잘 만들어야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으니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너무 주말리그나 전국대 성적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 애들이 지금 학생 야구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뭔가를 갑자기 기량을 확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제일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고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상의 경험이 많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야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예를 들어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걸 나는 애들한테 되게 좀 말해주고 싶고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 이게 앞으로 야구를 뭐 짧게 하는 선수도 있고 길게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짧은 것보다는 그냥 길게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좀 호강이나 몸 관리하는 걸 좀 많이 가르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보니까 나는 이제 상호를 실제로 던지는 거는 못 봤어. 여기서만 봤지 운동장에서 상대팀하고 하는 경기를 실제로 뭐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듣는 소문에 보니까 방어를 되게 좋다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방어도 좋고 볼넷도 많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어를 어떻게 되고 볼넷이 몇 개 정도가 나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올해 방어율은 2.12, 볼넷은 34이닝 동안 4개. 그러면은 몇 경기가 나간 거야? 몇 경기 나갔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10개 나갔어요. 그럼 그게 기록이야? 대학의 기록? 대학이 갖고 있는 기록? 방어를 하고 볼넷? 4년. 네. 그러면은 대학을 통틀어서 봤을 때 대학 졸업하는 인원 중에는 WAIP는 제가 제일 낮다고 들어요. 그러면 방어를 너보다 더 낮은 선수도 있는 거야? 네, 방어율은 낮은 선수인데 볼넷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나 볼넷은 잘했네. 좋은 성적을 냈네. 타 방송에서 은사님들 빼고 감독님, 부모님 빼고 한기주 코치님을 제일 고마운 사람으로 뽑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작년에 슬럼프에 있을 때 또 제가 방황할 때 한기주 코치님 가을에 만나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좋은 선수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올해 정말 감사한 분으로 뽑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주 코치님 그 코칭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한 코치님이 밸런스적인 부분을 많이 잡아주시고 또 중점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 제구도 좋아지고 볼도 빨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상호가 제구가 나는 못 봤으니까 잡힌 것만 봤지. 처음에 왔을 때도 약간 제구가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제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았을 때는 그냥 한 이닝도 못 채우고 본래 쪽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제구 불안해서 솔직히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있어요. 밸런스적인 부분을 잡으니까 제구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럼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밸런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있었잖아. 제구를 내가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도움이 됐던 거. 하체 밸런스를 중점적으로 하체가 아무래도 투수한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팔 스윙도 조금 원래 뒤로 빠지던 게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도 조금 하체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나도 보면은 진짜 뭐 가르쳐봤지만 여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스피드보다는 나는 오히려 제구가 더 돼야지만 쉽게 이 선수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스피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뭐 힘도 붙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가면 스피드는 오르겠지만 제구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 그거를 나는 중점으로 많이 가리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한테 많이 서로 간에 이제 잘 맞아서 물론 이제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호도 이제 그만큼 열심히 따라와 줬기 때문에 그게 좀 잘 맞아서 그나마 볼넷을 3개밖에 안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호가 제일 좀 많이 빨리 와닿고 하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호한테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 많이 나도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한테 좀 뭔가를 좀 좋은 조언을 좀 해주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솔직히 대학생 애들을 가르치는 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인 거야, 수험생. 어제 수능 본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성공을 못하면 갈 데가 없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그래도
실패하면은 그래도 대학교라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대학생 애들은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거밖에 안 돼서 진짜 너무 가르치기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뭐 승진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 근데 승진을 어떻게 잘 잡았는지 또 승진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삼진을 많이 잡으려고 의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타자랑 승부 피하지 않고 카운트 유리할 때 빨리빨리 승부하고 또 그런 자신감 있게 승부하는 면에서 그래서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빨리빨리 승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인가요? 한코치님이 작년 가을에 경기에 가기 전에 연습 게임 하고 하면 빨리빨리 그냥 투스트라이크 볼 이럴 때도 바로 승부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경기 때부터 이거 시즌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큰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제구 잡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타자와 폴베합 할 때 싸움도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차라리 원볼, 뭐 투볼보다는 그냥 무조건 초보에는 스타일을 웬만하면 잡고 들어가서 투나싱에도 연습 게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승부를 하라고 많이 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 도망가게 되면 서로 얘들도 투구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볼넷도 나오고 오히려 차라리 타자들이 방심할 때 오히려 기회를 빠른 승부로 가게 해서 어차피 뭐 투나싱에 맞아도 연습 게임이니까 자꾸 그쪽을 또 던져봐야지 알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계약금을 한 지명이 되고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이 되고 계약금이 지금 공개가 됐지? 네. 어느 얼마를 받았어요? 저는 5천만 원. 그럼 이제 그 계약금으로 이제 뭐를 하고 싶어? 제일 하고 싶어?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동안 저 대학교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게 있으니까 다 부모님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에 들어가서 첫 월급이 나왔어. 그러면은 가장 하고 싶은 거? 첫 월급으로 부모님 작지만 용돈도 좀 드리고 또 가족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분들 조금 챙겨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그때 생기면 하나 사는 게 그게 또 전통이라고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효자네 효자. 또 타자와 승부를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저는 일단 초보는 무조건 어떻게든 스트라이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투스트라이크 전까지는 무조건 투스트라이크를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뭐 변화구를 던지든 직구를 던지든 카운트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투스트라이크 노볼을 이럴 때는 그냥 직구로 승부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슬라이더를 하나 떨어뜨렸다가 아니면 또 아웃 바깥쪽으로 좀 흘러나가게 했다가 왼쪽을 승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해 많이 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컨택이 좋은 타자 할 때는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 그리고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 파워가 좋은 타자하고는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 컨택이 좋은 타자한테는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 선택이 좋은 타자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볼 끝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구로 자신 있게 하면 파울이 많이 이게 좀 컨택이 좋은 타자는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힘 대 힘으로 가면은 파울 날 확률이 높아서 직구 하나가 변화구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냥 직구로 하는 스타일이고 힘 있는 타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타자들은 변화구에 약하니까 변화구 카운트를 잡고 그 이후에 직구를 하고 좀 타자가 생각이 많게 여러 가지 섞어서 던져요. 그럼 파워 있는 타자 파워 있는 타자를 이제 변화구 섞어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9회 말 1대0 상황이야 투아웃 주자는 2, 3루 자 앞타자는 컨택이 중요한 타자 컨택을 잘하는 타자 뒷타자는 홈런 타자 1루는 비어있어 누구랑 승부를 할까? 어차피 한 점 싸움이야 아웃 카운트는 투아웃 그 컨택 있는 타자를 좀 어렵게 승부한 다음에 힘 있는 타자랑 승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컨택 있는
컨택이 좋은 타자는 어렵게 승부를 해서 통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올려서 되니 파워 있는 타자하고 승부를 하는 게 나는 더 편하다. 네.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 그만큼 변하고 제구를 치지. 그래서 힘 있는 타자를 승부하는 거죠. 그치. 어떻게 보면은 나도 뭐 승부를 해봤지만 진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컨택이 좋은 타자와 파워가 있는 타자랑 승부를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인 거야, 둘 다. 왜냐면 컨택이 좋고 발이 빠른 애들은 예를 들어 그냥 갖다만 톡 내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내안타가 나올 수 있지만 또 홈런 타자 같은 경우는 뭐 내안타가 나올 확률이 거의 적다 보니까 큰 것만 안 맞으면 되게 좀 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또 한 방을 크게 맞으면 어차피 뭐 1점을 주고 시합을 치나 4점을 시합을 주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도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상호랑 똑같은 마음을 나도 했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 때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한번 저가 드래프트 할 때 저 초청받았어가지고 드래프트장에 갔는데 막 그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는 긴장이 되는데 그 대기실 말고 드래프트장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면 각 구단 분들 스카우트 분들이랑 단장님들 계시고 카메라가 셀 수 없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이제 긴장감이 좀 이제 우리 서로 내가 보니까 나도 중계로 갔는데 보니까 정장을 입고 갔더라고. 네. 코치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스카우트 분들만 계셔서 그냥 부르고 뭐 선수들 초청해서 그 자리에 그건 없었는데 보니까 맨 앞줄에 또 앉아 있었고 대학생들 보니까 그때 보니까 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어디가 제일 관심 있었냐 어느 팀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언제쯤 불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뭐 드래프트를 내가 알기로는 상호가 2차 7라운드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번이 좀 밑에 쪽을 받았잖아. 그치? 나는 솔직히 상호가 2차 5번 안에만 되기를 솔직히 바랬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순번이 좀 아래쪽을 받았는데 점점 내 이름을 안 불렀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생각보다 조금씩 밀려서 좀 걱정되긴 했는데 그때 심정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기억도 나면서 초조해 하고 있었는데 또 롯데자이언츠라는 좋은 구단에서 불러주셔서 현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2차 7번에 석상호, 고려대 투수 석상호를 지명했을 때 그때 기분. 그 전에 이제 타임을 하셔가지고 그때 또 롯데자이언츠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가지고 불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불려가지고 되게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에서 제일 너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이 그냥 스카우트 분들이 전부 다 물어봤어 매일 너한테 시합 때마다 몸 상태는 어떤지 뭐 그냥 게임 안 던지는 날 있으면 안 던지는지 물어보시고 그랬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각오 내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를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각오에 대해서 롯데자이언츠에 빨리 합류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실한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나는 상호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그러면은 진짜 롯데 자이언츠 가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들 만나서 지금이 아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만 있게 해서 좀 잘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그렇다 해서 1군에 올라갈 때도 나를 또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를 버리는 거 아니지? 그러지 않고 꾸준히 계속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 이상 석상호 선수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부모님의 심정 길게 안 물어봐. 드래프트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보니까 울고 불고 하는 부모 있던데 어떻게 그동안
주고. 그걸 본인도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 왜 그러냐면 솔직히 그렇지 속으로는 내가 내일 빨리 불렀으면 눈물도 나오고 하면 이게 되는데 계속 이제 뒷번호로 가니까 뭔가 좀 심정에 대해서 저기 가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아무나 물어봐야겠어. 석사모 이익하네. 실점 37이닝 무실점 아니야? 40일. 40몇? 43이닝이었나? 그래야 힘을 때빵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부분들이 다 느려. 아마 지금 보면 프로 선수 중에 뭐 빠른 투수들도 있지만 보면은 되게 이 동작이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볼을 때릴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자꾸 회전을 시키는 이유가 방향성 이렇게 넘어가면 때려볼 수 있는 쪽인데 방향성과 이 회전이 얼마나 빨리 넘어오냐. 나도 시켜보니까 이 운동이 되게 괜찮더라고. 근데 이게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처음부터 시킬 수는 없어. 왜냐하면 팔 탑도 올라오지 않는 애들 무조건 100% 이렇게 넘어가게 돼. 체중 이동 앞으로 아예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충분히 많지. 때릴 때 뜨지 말고 눌러 더 눌러서 앞으로 전달. 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명이 만약에 안 됐으면 난 대학교 애들한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 지명이 안 됐으면 어떻게 야구를 더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물어봐. 지금 물어봐. 두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 다른 거 없고. 뭐 공부를 해서 다른 요지 지금처럼 교생하는 것처럼 계속 네가 정해. 10개씩 세워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뜨지 말고 더 눌러줘 앞에서. 감지 말고. 예. 앞에다가. 가슴이 잡고. 더 눌러봐. 뜨면 안 돼. 더 눌러봐. 내전근을 서로 꽉 조인다. 이거 하나 빼야 되지? 예. 이게 나왔을 때 이게